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시트 전민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도요타 프리우스, 이 모델은 이제 PHEV 이제 모델인데, 오늘은 PHEV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프리우스 자체만 두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장시간 타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리뷰는 아니고 소소한 장단점들, 내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편한 점과 불편한 점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예비 구매자분들은 이 영상 시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차를 장시간 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이 도요타 서초 전시장 김현호 대리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이 김현호 대리님이 이 도요타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계약포토 출고,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도요타 영업사원 하면 김현호 대리님 꼭 떠올리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우스 PHEV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장점이 명확한 차가 있고 단점이 명확한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공유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장점이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역시 디자인입니다. 프리우스 디자인 볼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도요타 프리우스가 1세대부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중시해서 다른 자동차보다 날렵한 유려한 곡선을 많이 가미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5세대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정점을 이루지 않았나. 실제 수치상으로 봐도 이 5세대 프리우스는 4세대보다 전고가 50mm나 낮아졌고, 전장, 전폭 키우면서 낮아지면서 길어진 효과를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가도 내일 아침 눈 떠서 딱 보면 어제 내가 본 그 차가 맞나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차가 주는 느낌이 신선하고 산뜻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메탈릭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 개성이 있는 이 컴팩트 세단의 매력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컬러. 만약 이 프리우스 PH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 색상을 선택할 만큼 매력적인 컬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에 대해서 칭찬을 했잖아요. 어떡해요. 디자인이 주는 단점도 있습니다. 차를 공기역학적으로 뽑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룸이 부족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게 시트를 가장 낮췄을 때 머리 공간입니다. 지금 약 하나 정도 나오고, 이제 썬루프를 열어놨을 때고, 닫아놓게 되면 공간이 이제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시트를 올리다 보면 헤드룸이 거의 사라지는 걸, 이건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거고, 평상시에 주행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놨을 때는 요 정도 헤드룸이 나오는데, 저보다 앉은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로 낮춰놔도 머리가 닿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계기판이 뭡니다. 처음에 딱 탔을 때 이 계기판 보고 놀랐어요. 왜 이렇게 멀지? 그래서 왜 이렇게 멀 수밖에 없을까라고 의문을 던져보니까 역시나 디자인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차체를 낮게 설정하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을 아래로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계기판을 여기다 놓게 되면 완전히 시야에 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계기판을 요 밖으로 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밖으로 뺀다고 해도 이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내 시야에서 요 계기판의 일정 부분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평상시 포지션대로 스티어링을 놓은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버리면 계기판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해도 이 아랫부분이 조금 가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계기판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도, 이 계기판을 크게 해버리면 이 부분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기판은 이 정도 크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차 문을 열고 닫은 이유는, 차 지상고가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걸핏하면 앞에 있는 방지턱이나 돌 같은데 부딪힐 수 있다. 만약 제가 차를 옆에 바짝 붙어 놨다고 하면 아슬아슬하게 요 궤석에 부딪히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이 차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구매 전에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 때문에 단점밖에 없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이 차 좋은 점이 많아요. 이제 저 의외로 깜짝 놀란 부분도 있고요. 바로 2열 공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제외하고는 단점은 정말 없는 차.
그 세 가지만 빼놓고는 모든 게 완벽한 차가 프리우스 PHEV. 지금 딱 눈치채셨죠? 2열 공간. 넓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과 1열에 있어서 사소한 불편한 부분 때문에 2열 공간은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열에 저는 타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2열 탑승자를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2열 공간이 넉넉합니다. 헤드룸도 그렇고요. 지금 2열 각도도 그렇고, 그리고 시트 넓이도 2열 탑승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이 배치를 이제 해놓았다는 게 장점이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토요타에서는 엔트리급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벤트는 빠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2열 센터 콘솔, 여러 명이 이동하실 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작은 차를 탔는데, 차도 작은데 이 센터 콘솔에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구겨져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프리우스 PHEV 배터리를 뒤쪽 아래로 이제 빼놨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센터 콘솔 낮다는 것도 공간에서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트렁크는 수동이 들어갔다는 거. 트렁크 도어 무게 같은 경우는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적당한 힘으로 열고 닫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트렁크 공간을 보고 2열 공간만큼 놀랐어요. 활용도가 좋습니다. 일반 세단들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에 이쪽 부분이 걸려서 높은 짐을 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우스처럼 해치백 또는 쿠페형 차량들은 이 2열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높은 짐을 이제 쌓을 수 있죠. 실내로 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많이 이제 타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지금은 못 보여드리지만 이 사이클을 싣고 다녔을 만큼 트렁크 편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면서 유려한 디자인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프리우스 세단들 중에서 프리우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주행 부분에서의 장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행에 앞서서 가장 큰 장점은 연비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오후 5시에 도요타 서초전 시장에서 이 차를 받아서 경기도 화성시까지 48km를 구간 정체 구간을 만나면서 이동을 했는데 연비가 무려 21이 나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배터리 충전이 많이 안 돼 있어서 13km 정도만 전기로 달리고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렸는데 21이 나왔으니 거의 기름을 안 먹는 차다. 저보다 발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 21을 깔고 가는 거니까 그 이상의 연비를 이제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클락션 소리고, 두 번째는 와이퍼 스피드. 이게 최대로 했을 때, 제가 와이퍼 스피드를 왜 보여드리냐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와이퍼 스피드가 느리면 위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소유했던 일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와이퍼 스피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비가 폭우가 쏟았을 때 위험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프리우스는 요 정도 이제 최대로 했을 때 요 정도 스피드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이 시원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냐라고 물으실 만큼 에어컨이 시원하다는 게 확 느껴질 만큼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 통풍 시트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에는 큰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정 내비를 저는 활용하고 있고요. 순정 내비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만큼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이 좋습니다. 시시각각 안내도 잘해주는 편이고요. 다만 이 세부적인 것을 확대해서 보려고 할 때 이 화면이 움직임이 심하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막 확대해서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소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순정 내비만 써도 충분히 길 안내가 가능하다. 이 부분만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봉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작하기 재미있게 실제로 움직여야 되고요.
이렇게. 최근에 많은 자동차들이 이제 기어 노브 형태가 다양해요. 프리우스는 봉 형태로 되어 있는데 수동처럼 움직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요건 단점이죠. 그 후방 카메라 화질이 고질적으로 개선해주지 않는구나. 도요타 이 부분은 고쳐줘라 라는 것을 끝으로 이 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저는 이 프리우스 PHEV의 최대 장점을 이제 가속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이체 가속성은 너무 좋습니다. 물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주는 요소도 있겠지만 워낙 가벼운 데다가 힘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에 있어서 걱정은 붙들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 엑셀레이팅을 했을 때 민감도나 반응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만약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스포츠 모드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차감과 정숙성, 이 도요타 프리우스는 이제 과거부터 저중심 설계를 이제 고집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중심 설계를 한 자동차들의 특징이 중저속보다 중고속에서 승차감이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특히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차체가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차는 속도를 내면 될수록 승차감이 좋아지는 자동차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해요. 다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의 특징이 변속을 할 때 혹은 급가속을 할 때 엔진을 조금 긁는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특유의 모터 소리라고나 할까? 소리가 들려오는 게 있는데 이 도요타 프리우스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들려온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은 혼자 타는데 연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싶다.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 혹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큰 차가 필요 없고 작은 차로 혼자 다니시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연비, 주행 성능, 심지어 2열 공간과 트렁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타 프리우스 PHEV 그런 분들한테는 갑이다 라는 것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